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어느덧 1억 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남아공 등에서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력을 지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역시 백신 접종의 개시입니다. 영국에서 전세계 1호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까지 세계의 50여 개국에서는 하나둘 백신 접종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인구의 3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은 좀 더 과감한 시도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 930만 명 중 25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취약 인구에서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은 40대 인구를 비롯 16에서 18세 청소년들과 임산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남아공 등에서 발현되고 있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태를 역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일각을 다투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그들이 선택한 수단은 2주간의 전면적인 국경 봉쇄입니다. 앞으로 2주간 국제선 여객기를 일절 띄우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백신 접종은 더욱 서둘러서 인구의 7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을 때 형성되는 집단 면역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인데요. 자연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집단 면역에 처참한 실패를 맛본 스웨덴의 경우와 달리 백신 접종을 통한 진정한 집단 면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인류가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어떻게 전쟁을 전개해 나갈지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미래가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유럽의 각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국경 봉쇄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처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봉쇄가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봉쇄이기에 참담한 것인데요. 유럽은 백신에 대한 희망은 커지고 있는 반면 이것의 접종을 위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왔다며 거리를 쏟아져 나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곤 했죠. 그 결과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강력한 전염력의 변이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백신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을 전에 이루고자 했던 집단 면역은 사실상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총인구는 4억 5천만 명이고 이 인구의 70%는 약 3억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현재까지 계약한 백신의 공급량은 무려 20억 회분에 달하죠.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물량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대다수는 미국 내부에 최우선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 공장인 인도는 얼마 전 공장을 증축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전 세계의 백신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계 각지에 공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수가 이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필 이곳에 불이 나는 바람에 유럽은 백신 계약을 모두 끝내놓고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이에 화가 난 유럽 국가들은 백신 제조사들에게 계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오스트리아, 폴란드는 물론 유럽연합 비회원 국가인 스웨덴 등도 하나같이 줄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남아시아에 위치한 파키스탄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5의 사용을 승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키스탄은 원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만 승인을 내렸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중국 시노팜 백신을 승인하였고 이후에는 러시아 스푸트니크5를 승인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그리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백신 확보를 향한 세계의 움직임이 절박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독 여유를 부리는 국가가 있어 다른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최고 수준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은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생산 기지로 떠오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글로벌 회사에게 치료제와 백신 등을 수주받아 생산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이름이 알려져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바이오 제조 공장으로 성장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현재 전 세계가 수급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에도 한국만큼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4일 한국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냐는 질문에 일정대로 공급이 될 예정이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원래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되기로 한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기로 되어 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는데 이것이 애당초 계획대로 1분기 내로 도입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백신 계약에서 늑장대응을 부린다 비판받았었는데 결국 백신 공급 계약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 더군다나 다른 국가들이 예상치도 못한 악재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에도 한국만큼은 아무런 타격 없이 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년간 한국을 버티게 해준 방역의 성과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 종속되지 않아 백신 악재의 영향도 받지 않은 한국은 준비된 자는 항상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세상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만든다 라며 한국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한국의 방역이 재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죠. 이곳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여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를 본 세계 네티즌들이 얼굴을 찌푸린 한 장면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도 코를 드러내고 있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식 도중 마스크가 가까운지 수시로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모두 올바르지 못한 마스크의 사용법에 해당하죠. 세계 네티즌들은 그럴 거면 왜 마스크를 쓰고 나왔냐며 미국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N95 마스크가 아닌 일반 면 마스크 또는 천 마스크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미국은 아직까지도 일회용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마스크의 유효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KF94 마스크의 우수성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KF94 마스크는 0.1%도 안 되는 비말 투과율을 보여 미국의 N95 마스크보다 훌륭한 예방력을 보여주지만 N95 마스크보다 훨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인들은 현재 KF94 마스크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한국산임을 자처하는 중국산 짝퉁 마스크도 많으니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함께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바이러스 RNA 측정법이 국제 표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내의 분자 진단 기업 시제는 유럽에서 타액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검사법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타액 검사법은 검체 채취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고 채취할 때 의료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의료진 부족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코로나19를 검사할 때 사용하는 비인두도말법은 풋속 깊이 위치한 점막을 면봉으로 긁어 검체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진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 도중 환자가 재채기를 할 수 있기에 의료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별도의 분리공간, 방호복과 장갑, 마스크 등의 방역도구가 필요합니다. 채취 후에 이 방역 물품들은 모두 폐기되어야 하기에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즌의 타액 진단법은 의료진의 과부하를 줄임과 동시에 방역물품에 드는 비용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시즌의 새로운 진단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셀트리온은 당사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해킹 시도가 발견되었다 전했습니다. 유럽의 바이오엔테크,
미국의 모더나 등에서도 시도가 있었던 것이 발견된 이것은 중국 해킹단의 소행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벌이는 마지막 전쟁에서 한국은 끝없이 높아지는 주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